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이 왔습니다. 태연 씨, 오늘 기분 어때요?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민지 씨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저는 사실 달력을 보기가 무서워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네? 아니, 왜요? 어린이날은 아이들도 즐겁고 어른들도 쉬는 날인데. 태연 씨, 혹시 이번 연휴에 어디 놀러 갈 계획 없으세요?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민지 씨, 에버랜드요?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어린이날의 놀이공원은 놀이공원이 아니라 고행의 장소라고요. 에이, 너무 부정적이시다. 사람이 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아이들이랑 솜사탕도 먹고 회전목마도 타야죠. 그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그 추억을 만들려다가 병이 날지도 몰라요. 민지 씨, 작년 뉴스 못 보셨어요? 입구에서부터 줄을 3시간 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건 놀이가 아니라 거의 극기훈련 수준이에요. 아유, 그래도 요즘은 눈치 게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략을 잘 짜서 일찍 가면. 그 눈치 게임, 대한민국 부모님 수만 명이 똑같이 하고 계실걸요? 결국 모두가 같은 시간에 정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어린이날의 주제를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오, 역시 태연 씨. 평범하게 넘어가질 않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정확히 뭐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어린이날. 진정으로 행복한 날인가? 아니면 놀기 위해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생존의 날인가? 입니다. 오호, 생존 게임이라고요? 흥미진진한데요? 한국 어린이들이 노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오늘 민지 태양과 함께 한국의 독특한 어린이날 풍경과 그 속에 담긴 씁쓸한 현실에 대해 수다 떨어봐요. 태연 씨, 제가 방금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작년 어린이날 에버랜드 정문 사진이었거든요. 와,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개미떼 같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산이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아, 그 사진 저도 본 것 같아요. 아마 개장 전 사진일 텐데도 이미 사람들이 수천 명은 서 있었죠. 민지 씨, 한국 사람들이 어린이날만 되면 하는 아주 중요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 설마 눈치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눈치 게임. 사실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모두가 어린이날에 놀이공원에 갈 테니까 나는 차라리 하루 전날 가야지. 혹은 오후 늦게 가면 사람이 좀 빠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천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눈치 게임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같은 시간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성 앞에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태연 씨, 혹시 놀이공원에서 가장 길게 기다려본 적이 언제예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T 익스프레스 타려고 180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3시간이죠, 3시간. 그런데 정작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딱 2분 남짓이에요. 세상에! 180분 대기에 2분 탑승이라니? 이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3시간 동안 땡볕 아래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진짜 정신승리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더 심해요. 아이들은 지루하니까 계속 울거나 보채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달래느라고 솜사탕 사고 풍선 사고 그런데 그 가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아, 진짜 공감해요. 놀이공원 안에서는 물 한 병도 바깥보다 훨씬 비싸게 팔잖아요. 추러스 하나에 5,000원, 6,000원씩 하는 거 보면 정말 바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도 없고요. 결국 지갑은 얇아지고 몸은 녹초가 되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식당은 또 얼마나 붐비는데요.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줄서기 수행을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민지 씨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두 시간 지나면 바로 후회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 걸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본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 웃음 한 번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거죠. 육체적 피로도 피로지만 경제적으로도 등골 브레이커 수준의 지출이 발생하니까요. 태연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어린이날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일지 몰라도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고난의 행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눈치 게임 실패의 결과가 너무 처참한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굳이 그 고생을 하면서까지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로 몰려야 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한국 사회의 강박 같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 역시 태연 씨.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보상 심리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평소에는 마음껏 놀지 못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태연 씨, 저는 놀이공원 정문 앞에 써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유모차 끌고 짐가방 메고 아이까지 안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저건 사랑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싶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 뒤에 숨겨진 부모님들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자초해서 가시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가 원해서일까요? 아이가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 아닐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아이가 실망할 테니까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일종의 부채감이나 보상 심리가 크다고 봐요. 한국 부모님들, 평소에 얼마나 바쁘세요? 맨날 야근하느라고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고. 아, 맞아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못 놀아줘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 오면 그동안 못 놀아준 미안함을 하루 만에 다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최고로 즐겁게 해줄게 라는 마음으로 몸을 불사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휴일이 아니라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노동에 가까운 거예요. 어머나, 태연 씨.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 애 셋 키우는 아빠 같아요. 말투가 왜 이렇게 인생 2회차 같으세요? 정말 애늙은이 같다니까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분석은 아주 전문가 수준이네요. 제가 좀 진지했나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래요. 조카 선물 사느라 고민하고 연휴 계획 짜느라 머리 싸매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태연 씨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 아니, 지갑도 아주 힘들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산탕진의 달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아하, 가산탕진. 정말 공감되는 표현이네요. 어린이날 선물 가격 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이나 인형 세트 하나 사려면 기본이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놀이공원 입장료에 맛있는 밥에 풍선에 아이가 아빠 저거 사줘 하면 안 사줄 수도 없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건 우리 아이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예전에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패딩 점퍼에만 쓰였는데 요즘은 어린이날 선물 자체가 등골 브레이커예요. 그러니까요. 몸은 인산인해 속에서 고생하고 지갑은 텅 빈 통장이 되고 결국 부모님들에게 어린이날은 1년 중 가장 기운 빠지는 노동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웃는 모습 하나 보려고 그 모든 걸 견디시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짠해지네요. 부모님들이 느끼는 그 미안함이라는 게 결국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때문인 것 같아서요. 평소에 좀 덜 바쁘고 아이들이랑 매일 조금씩이라도 놀 수 있다면 굳이 5월 5일에 그렇게 한풀이하듯 놀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에요. 정확해요. 민지 씨 말씀처럼 평상시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특정 날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말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최선일지는 의문이 들어요. 태연 씨, 오늘 평소보다 훨씬 철학적이신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데려간 놀이공원에서 과연 아이들은 정말 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아이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봅시다. 태연 씨, 아까 부모님들 가산탕진이랑 고난의 행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힘든데도 아이들은 왜 그렇게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할까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한국 어린이들의 슬픈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민지 씨,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어디 가는지 아시죠? 당연하죠. 학원 뺑뺑이 시작이잖아요. 영어 학원 갔다가 수학 학원 갔다가 태권도나 피아노까지. 제 조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학원 뺑뺑이 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 아이들에게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조차도 학습의 연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논다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허락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럼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그 고생을 하면서도 놀이공원에 가려는 이유가 평소에 못 노는 걸 한꺼번에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허락된 일탈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학원 숙제 안 하고 놀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니요? 태연 씨,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최고인데? 아니요, 민지 씨. 실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 초등학생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자주 나와요.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도 내일 단어 시험 있는데 수학 문제집 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5월 5일은 국가가 정해준 날이잖아요. 이날만큼은 부모님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시고 나도 당당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산인해인 놀이공원이 아이들에게는 공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대피소 같은 거네요. 줄을 3시간 서는 고통보다 학원 의자에 3시간 앉아있는 고통이 더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합법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옥 같은 대기 시간을 견디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자유로워야 할 아이들이 가장 계획적이고 치열하게 노력해서 놀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태연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제가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미양해지네요. 단순히 사람 많아서 힘들겠다 수준이 아니었군요. 한국의 교육 문화가 아이들을 놀이 굶주림 상태로 만들고 있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날의 풍경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놀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5월 5일에 모든 아이와 부모님이 한 장소에 모여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놀이공원 티켓 한 장이 아니라 매일 저녁 친구들과 축구 한 판 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수 있는 여유일 텐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날의 인산인해는 아이들이 얼마나 놀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간절한 신호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태연 씨 덕분에 어린이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단순히 애들이랑 놀아주는 날이 아니라 아이들의 빼앗긴 시간을 잠시 돌려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민지 씨.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어린이날의 씁쓸한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히 노는 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학원 숙제 걱정, 시험 걱정 다 내려놓고 정말 몸도 마음도 푹 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가족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정말 좋은 바람이네요. 그런데 민지 씨,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민지 씨는 이번 5월 5일에 그 인산인해인 놀이공원에 가실 생각이에요? 에이, 태연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줄 서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서 무서워졌거든요. 그냥 동네 공원에서 산책이나 해봐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사실 진정한 눈치 게임의 승자는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민지 씨, 우리 어린이날 당일 말고 그 전날이나 다음 날에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어때요? 제가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맛집을 알고 있거든요. 오, 맛집요? 그거 정말 솔깃한 제안인데요. 분지는 곳 말고 여유롭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진정한 힐링이죠. 태연 씨, 메뉴는 제가 고를게요.
좋습니다. 대신 계산은 민지 씨가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복잡한 날 피하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저희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